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나올 건지 어떨 건지 모르겠는 RTX 50 슈퍼 관련 뉴스인데, RTX 50 슈퍼가 파트너 업체들한테는 도착을 했대요. 근데 메모리 가격이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가 보류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트너사가 RTX 50 슈퍼 그래픽 카드를 받았는데 정작 엔비디아는 해당 GPU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메모리 가격 때문에 공급이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번에 3GB 사이즈의 GDDR7 메모리가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죠. 그래서 RTX 50 슈퍼는커녕 요번에 RTX 3060을 재출시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 제품 자체는 준비가 됐는데 메모리 가격 때문에 엔비디아가 아직 출시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벌써 7월달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다고 쳐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메모리 가격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문이 이렇게 도는 걸 보니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RTX 60 시리즈는 진짜 한참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요번 슈퍼 시리즈는 중지되었다, 안 나올 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돌아가는 걸 보면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60 시리즈가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번 슈퍼 시리즈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성능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창기에 RTX 50 시리즈 산 분들이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 모레면은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폴드 시리즈, 광고 전단 이런 게 전부 다 공개됐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제가 착각했던 게, 우리가 기존에 폴드 시리즈라고 알고 있었던 애가 요번에 네이밍이 폴드 울트라라고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3개 달렸었던 기존 폴드 시리즈가 이름이 바뀌는 거죠. 폴드 울트라로. 그리고 제가 울트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게 울트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폴드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 브랜딩이 바뀌는 거죠. 요번에 새로 나온 요 모델이 Z 폴드 8으로 나오고, 기존에 우리가 잘 사용했었던 세로로 길게 나왔던 요 모델이 울트라로 나온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 카메라 3개 달린 게 일반 모델이고 카메라 2개 달린 게 울트라로 나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네이밍이 바뀌었다. 요게 일반이고 요게 울트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도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요번에 아이폰 폴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폴드는 얘랑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단계 위가 있다, 그게 울트라다. 너넨 울트라 없지? 아이폰 폴드는 우리 한 단계 아래 등급 애랑 놀아. 우리는 한 단계 윗 등급인 울트라가 있어. 아마 이런 의도로 브랜딩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스펙 같은 것도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일반 울트라 모델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초광각이랑 광각 둘 다 50메가픽셀을 넣어주긴 했네요. 한 손에 쥐면은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9도 이렇게 공개가 됐죠. 요번 갤럭시 워치 9에는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새로운 칩셋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요번에는 주름이 거의 안 보이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렇게 유출이 되기는 했는데 전부 공개된 건 아니라서 더 자세한 사항은 이틀 뒤에 공개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 갤럭시 울트라에 들어갔었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이런 게 들어갈까? 요거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형 게이밍 태블릿 레드매직 아스트라 2가 글로벌 출시가 됐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6월달 말에 미리 출시가 됐었는데 요번에 글로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해상도는 2.4K에 185Hz라고 하고요. 화면 사이즈는 9인치, 칩셋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햅틱 피드백, 진동 모터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8300mAh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하고, 게이밍 태블릿에 흔히 있는 USB 포트가 2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죠. 12GB 메모리에 256GB 저장 공간 모델, 기본형 가격이 $749라고 합니다. $749면은 110만원을 넘어가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었던 레노버 리전 Y700 울트라, 그러니까 5G로 통신이 가능한 고 모델이 나올 거란 얘기가 있죠.
근데 문제는 걔도 가격이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다. 아시겠지만 요즘 태블릿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리전 Y700도 이번 5세대 모델이 정발 가격이 거의 90만 원에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은 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제품도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패드 미니 관련 소식도 있는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 미니가 나올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프로모션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주사율이 60Hz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올레드 디스플레이인데 60Hz라고? 그런 패널을 찾기가 더 힘들겠다. 이건 따로 주문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딴 것보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2026년에 가격도 싸지도 않을 건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집어 넣으면서 60Hz 주사율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 진짜 약간 보법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국내 가격은 128GB 저장 공간 모델이 99만 9천 원이었어요. 거의 100만 원인 거죠. 근데 이거에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올레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20만 원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60Hz 설마 그냥 루머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CXMT 메모리 관련 소식을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 제조사들이 CXMT 메모리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요즘 메모리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PC 브랜드들이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CXMT 메모리를 2027년까지 예약 주문하고 있다고 해요. 각종 보드 업체들이 자기 메인보드에서 CXMT 메모리가 제대로 구동하는지 안정성 테스트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성능이 뭐 최상은 아니고 오버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성능이고 자시고 일단 메모리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CXMT 메모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CXMT가 이미 2027년 말까지 예약이 끝났대요. 그래서 대규모 업체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미국이 CXMT를 제재하겠다 어쩌겠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연기가 됐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PC 제조업체들이 장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이 CXMT 메모리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저렴할 것인가, 요게 이제 문제겠죠.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내려가겠죠. 지금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요게 해외 쪽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LG 모니터가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설치한다. 요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G 모니터를 윈도우 PC에 연결하면은 메가피라고 하는, 이거 아마 백신 소프트웨어 요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자동으로 설치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LG 확장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패키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접근 및 모든 시스템 리소스 접근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 유튜브 채널 게이머즈 넥서스에서는 LG의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다, 절대 사지 마라 이런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진짜로 뭐 백도어가 심어졌다거나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LG니까 뭐 그럴 리 없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백도어라고 뭐라고 할 거잖아, 그쵸? 어쨌든 요런 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LG 측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뉴스는 아니고 요거는 조금 주의 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크루셜 T500 SSD가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지금도 팔고 있죠. 무려 2TB가 217달러입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는 아닌데 지금은 세일이 끝났어요. 어젯밤 0시에 세일이 끝났죠. 근데 여기에다가 쿠폰 할인 결제 할인을 매기면은 가격이 182달러였습니다. 크루셜 T500 2TB 모델이 182달러. 엄청나게 싼 가격이에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은 27만원? 관부가세 포함해도 30만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주의를 드리죠. 너무 싸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라. 여기 보시면 이 업체가 2026년 3월 13일에 영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니까 영업 개시한 지 6개월이 안 됐다. 그리고 이쪽 샵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드백 탭이 없어요. 그래서 주문이 가장 많았던 제품이 뭐냐, 이걸로 소트를 해보니까 노트북이 나옵니다. 노트북.
근데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220달러. 86개나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코어 i7 8650U 16GB에 256GB 모델이 220달러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뭔가 말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후기가 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진 리뷰가 없어요. 사진 리뷰가 없고 글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쫙 없어. 별 5개 리뷰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타 리뷰가 2개가 있어요. 이걸 딱 보시면은 컴퓨터가 아니라 어댑터를 보냈다. 노트북이라고 속여 팔지만 작은 칩 같은 걸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샵은 사기 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싼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조심해라. 판매자를 좀 잘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덴샤 어택이라고 하는 게임이 공개가 됐어요. 스팀에서도 공개가 되고 스위치로도 나오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상당히 좋아요. 무려 메타크리틱 88점입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제셀라디오 아니면 SSX 트리키 요거 같은 게임이에요. 소닉 레일 액션 있잖아요. 소닉 레일 액션. 그거를 게임으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철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전철이 막 레일을 타고 달리면서 보스전도 하고 트릭도 구사하고 굉장히 스피드감 있게 진행되는 게임이에요. 요게 새로 공개가 됐는데 평가가 상당히 좋고 저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요런 게임의 특징이 중간중간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선이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스피디하게 재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자체는 되게 쉬워요. 좋은 평가를 받긴 힘들지만 클리어는 쉽다. 그래서 약간 도전 의욕을 자극하는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요즘 날씨가 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